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종북 좌파 세력은 왜 강한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 사회 내에서 이 종북 좌파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이 종북 세력과 이른바 주사파 세력이죠.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지는 않지만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변혁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런 좌파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상 소수였습니다. 전체 성인 인구의 10%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대에 와가지고 이제 이들 종북 좌파 세력이 지지하고 후원을 보내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를 가치로 하는 소위 보수 우파 세력이 성인 인구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5% 정도가 이게 이제 중도 세력이고요. 나머지 10에서 15% 정도가 이게 소위 좌편향, 좌파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와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80년대, 90년 초반까지 우리 사회에 소수 세력이었던 종북 좌파 세력이 그때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때도 강했어요.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갖다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이 배경에서 우리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80년대 바로 종북 주사파 세력이 소수 세력이지만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동하는 소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의 주역인 보수 우파 세력은 대다수 침묵하고 방관하는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당연히 다수가 소수 우에서 우리 사회를 갖다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다수는 침묵하고 방관하다 보니까 목소리 큰 소수가 우리 사회를 갖다 대변하게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 좌익들은 소수지만은 행동하는 소수입니다. 반면에 보수우파 세력은 방관했죠. 또 침묵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80년대에 외칩니다. 이들 세력이 국가보안법 없애고 할 때 우리 보수우파 세력 안에서는 강력하게 소수의 종북 좌파들이 떠드는 이러한 구호에 대해서 다수의 소위 보수우파 세력이 침묵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면 당연히 다수의 목소리가 크고 이 소수의 목소리는 바로 장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들은 목소리를 키웁니다. 자, 동료가 경찰에 실정법을 위반해서 잡혀가면 경찰 관서 앞에 가서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합니다. 목소리를 키우면서. 그리고 또 국정원 앞에 달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때로 모여다니면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투쟁을. 그런데 보수우파 세력은 무사태평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이들 세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방법이 하나네요. 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우리도 행동하고 우리도 목소리를 키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잘못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침묵하고 방관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로 이 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투쟁을 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줘야지 판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종북 좌파는 소수지만은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보수파 세력은 무사태평이라는 제가 말했었죠. 심지어는 모 정당은 웰빙 정당이라는 말을 들 정도로 투쟁력을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호랑이가 있는데 손톱 발톱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이빨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호랑이가 그 사이를 지배하겠습니까? 고양이 새끼가 손톱을 갈고 큰 소리 치면은 그 사이는 고양이가 지배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방황하는 다수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이 사안에 대한 간절함, 끝까지 이걸 갖다 돌파시키겠다는 그런 경결한 그런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는 거죠. 사상전요? 사상전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사상전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들 주장에 대해서 낱낱이 반박하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간절함과 이 끈질김, 우리의 지속적인 투쟁력을 보여줘야지 판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지애입니다. 이 종북 좌파 세력은 아주 동지애가 뛰어납니다. 동지적 결속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세력들한테 먹을 걸 다 줍니다. 자, 정무직으로 임명할 자리는 다 임명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내부 인사 규정을 바꿔가지고 다 자리를 줍니다. 말단 조정원까지 저기 산하단체, 이게 A라는 광역시면 광역시의 산하단체, 이런 단체에 다 취직을 시켜줍니다. 한 자리씩 줘요. 먹고 살게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관찰한 인사는 무조건 관찰을 시킵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을 총리에, B라는 사람을 장관이 내정을 했어요. 야당에서 저쪽에서 종북 좌파들이 반대하면 바로 그냥 꽁기 내리고 다른 사람을 임명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운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정무직 직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 사람들이 손발 거두고 임명 취소하고 다른 사람 또 임명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저들 쪽이 없어요. 문제 제기면 벌벌벌 떨면서 바로 인사안을 취소시키고. 하물며 그러는데 쟤네들은 최말단지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한 자리씩 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데 이건 그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가 여기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때는 우리 사이에 소수였던 저들 세력이 목소리를 키우면서 우리 사이에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은 소수일 때 어떻게 했느냐? 행동하는 소수였고 투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끈질김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한 투쟁정신이 뛰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혁명적 의리를 발휘해서 이른바 혁명적 동지애를 발휘해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꼭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의 노력이, 투쟁이, 행동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 오늘 우리 이러한 투쟁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것이다 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판이 무슨 판인지를 모르고 일부 정당에서는 장애투쟁 하니까 장애투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패배주의적인 허무주의적 사고방식 팽배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 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소수 세력에서 이제는 2000년대는 우리 사이에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그 배경 중에
조그마한 한 덩어리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 될 때 나머지 덩어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